안녕하세요. 트렌드 마이크로 장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의 보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의 서비스 환경의 진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도커와 컨테이너의 보안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커 컨테이너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인 트렌드 마이크로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와 딥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커와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많은 기술들로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피지컬 서버를 포함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의 서비스들은 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보통 이제 컨테이너 기반,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서버들을 쓰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서버리스로 가는 그런 발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보게 되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그 비율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웹 포탈이라든가 또는 게임 또는 그 소셜 커머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 도커 환경을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고 거기에 맞는 이제 컨테이너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커하고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보안성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어서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운영체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형태의 어떠한 그런 보안성을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다 보니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했던 보안성들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모델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께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했던 보안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도커 환경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서 도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보안성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 도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쓸 경우에 상당히 편리하게 기존의 배포 방법이 아닌 아주 쉬운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도커 환경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서버들에는 거의 다가 사실은 저희는 네트워크 기반의 IPS라든가 방화벽 그리고 디도스 장비 또는 웹 방화벽들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많이 운영하시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가보게 되면 기존에 그냥 서버에 있었던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보안 기능들을 제공해야지만 그 쉐어드 리스폰서빌리티 모델을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존의 서버에서 안티머레어 정도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현재에서는 이제 인트루전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물론 호스트 기반의 방화벽 그리고 서버를 보완할 수 있는 서버에서 무결성 검증할 수 있는 인테그리터 모니터링 그리고 중요한 로그들을 감사할 수 있는 로그 인스펙션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너 머레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서버의 보안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고 다양해진 환경에서 서버들을 좀 더 특히 도커 환경 같은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좀 더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옛 얘기지만 2018년에 도커 허브에서 도커 허브에서 이제 컨테이너들을 제거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도커 허브에 벌써 한 17개의 백도어가 들어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도커 허브 쪽에서 이제 이런 컨테이너들이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들이 감염되거나 컴프로마이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법들은 사실은 이런 도커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먼저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약점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1년에도 CV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쓰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 툴에도 이제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그 취약점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죠. 물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툴에 대해서 취약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취약점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많이 이슈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이제 패치만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그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이런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워크로드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이쪽에 대한 취약점들에 대한 대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브옵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데브옵스는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한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배포하는 형태의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데브옵스들 같은 경우에도 좀 배포하는, 최근에 우리가 CI/CD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따르던 방법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또한 개발자가 개발한 것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CI/CD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커 컨테이너를 가지고 배포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데브옵스들이 조금 더 보안성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데브옵스 레벨에서 시큐리티를 제거할 수 있는,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이제 데브섹 시큐리티 옵스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서버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데브옵스 단계에서 실질적인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먼저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보안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해서 도커 이미지를 배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보안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다 이제 보안성을 제공하는 방법들을 체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커 컨테이너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서버 보안이랑은 좀 다르겠죠. 기존의 서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에 어떻게 하면 침입이 됐죠. 침입을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최근에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 가면서 데브옵스들이 이제 CI/CD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배포되기 전에 먼저 배포할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고 거기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워크로드를 보완하는 딥시큐리티뿐만 아니라 데브옵스가 배포 전에 빌드하고 배포 전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단계에서 생성된 이미지에 어떤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를 하는 것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 환경에서도 이제 뭐 하이퍼바이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서버가 있게 되는데 그 서버 같은 경우에 하이퍼바이저 위에도 호스트 OS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도커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지금까지 디플로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배포가 된 다음에 런타임에 대한 보호만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DevOps들이 하는 커밋하고 빌드하고 푸시하는 형태의 이 단계, 그러니까 빌드하고 푸시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이 단계에서는 그러면 취약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이미지 자체에 도커 허브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지 자체에 어떤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또는 감염된 정보가 있을 때는 그냥 배포해버리게 되면 벌써 감염되거나 취약점이 있는 형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요 이미지 단계, 그러니까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는 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안전한 이미지를 만들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vOps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릴리즈 하기 전에,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서 배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제공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딥시큐리티 체크라고 하는 것은 빌드 파이프라인 내에서 이제 레지스트리나 컨텐츠에 대한 가시성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머레어나 취약점을 할 수 있도록 탐지할 수 있도록 사전 탐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패턴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패턴 정보를 가지고 이미지가 깨끗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간단한 API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evOps가 배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단계라기보다는 API 레벨로 간단하게 그냥 악성 코드가 있는지 또는 취약점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형태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포하기 전에 이제 그 배포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이제 배포 전에 미리 고칠 수 있도록 픽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바로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개발자들이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 보통 디벨로퍼 커밋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젠킨스라든가 기트허브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애저라든가 또는 AWS라든가 애저 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미지 형태의 레지스트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인포트 스캔이라고 하는 인포크 스캔이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레지스트 검사를 하게 되죠. 쿠버네티스 레벨에서요. 그래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센터,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메리어 스캔과 버럼티 스캔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배포하는 형태로, 사인된 배포하는 형태로 오게 되고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체크고요. 이 스마트 체크를 쓸 경우에는 DevOps가 Dev Security Ops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는 쿠버네티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시는 도커 오케이션 투신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AWS나 또는 애저라든가 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도커 오케이션을 쓰실 경우에는 간단한 API 형태로 가지고 Dev Security Ops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푸시가 일어날 경우에, GitHub에서 푸시가 일어날 경우에 거기서 이미지에서 악성 코드가 있는지 또는 착점이 있는지를 스캔을 하게 되고 물론 저희 클라우드 센터에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게 되죠. 스마트 프로세싱 네트워크에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워크로드에 배포가 돼서 디플로이가 돼서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CI/CD 파이프라인 전체 프로세스에서 한 가지 스캔하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취약점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배포가 될 경우에는 분명히 공격에 타겟이 되고 취약점 스캔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서비스 워크로드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취약점들이라든가 또는 악성코드 배포된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안전한 이미지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배포하는 저희 UI들을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UI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이제 스마트 그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GitHub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GitHub에서 이제 그 API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3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30 트라이얼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딥시큐리티입니다. 딥시큐리티는
현재 클라우드 보안에서 가장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딥시큐리티는 스마트 체크와 다르게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들, 그러니까 워크로드를 보안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 서버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를 전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만 사용하시는 곳도 있으시고 아니면 현재까지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을 못하시고 아직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사용하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또는 최근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부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옮겨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래서 대표 주자들이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적용했던 서버 보안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졌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발생할 수 있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IPS, 디도스 또는 와프 같은 걸 통해서 잘 보안하고 계셨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갈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쪽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이런 인프라 쪽에 보안만을 제공해 주시고 물론 안전하게 보안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이제 운영 체제라든가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AWS나 또는 구글 클라우드 또는 애저에 제가 어떤 서버 하나를 생성을 했다 하게 되면 그 서버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하고는 전혀 다르게 방화벽, IPS, 또는 디도스, 와프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그냥 하나의 서버가 인터넷상에 딱 외부망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던 서버 보안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콘솔을 통해서 어떤 클라우드에 있어도 동일하게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콘솔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어떤 보안 정책이 한 5개가 있었다. 백신도 써야 되고,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도 써야 되고, 무결성 모니터링도 써야 되고, 로그 인스펙터도 써야 됐다. 하게 되면, 특별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도 새로운 콘솔이나 또는 매니지먼트 서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버에서 그 매니지먼트, 내부에 있는 매니지먼트 서버에서 콘솔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 서버 정책 4가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딥시큐리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DS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딥시큐리티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 에이전트 기반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DSA라고 하는 것이 저희 딥시큐리티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그 스마트 체크를 통해서 배포 이전의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그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스캔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공된 서버들에게도 상당히 서버들에게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딥시큐리티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그 서버의 환경들을 다 갖게 되고 도커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커의 딥시큐리티가 도커 환경에서 설치되는 것은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호스트 OS에 설치가 되고 그 호스트 OS에서 각각의 도커를 인식하고 그 도커에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 인식을 통해서 각각 컨테이너를 보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별로 열려지는 어떤 통신 포트라는 것들을 가지고 컨테이너 서비스에 맞는 IPS, 그러니까 가상 패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2가지 기능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각각 컨테이너 파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가 할 수 있는 2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딥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IPS를, 호스트 기반의 IPS를 제공할 수 있고, 물론 트렌드 마이크로가 백신을 시작했다 보니까 백신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운용 프레임 제어, 그리고 방화벽 기능, IPS 기능 같이 포함되어 있고,
웹평판 같은 경우에도 백신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 인스펙션, 그 다음에 무결석 모니터링, 응급 제휴를 제공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물론 도커도 상당히 많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보안 회사들도 그거에 따라가기 위해서 현재도 저희도 이제 침입 차단 가상 패치 기능하고 백신만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 무결석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무결석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 또는 컨테이너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 변경됐을 경우에 그런 실시간으로 무결성을 감지해서 알람을 띄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시큐리티가 도커 컨테이너 서버를 보안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 침입 탐지 가상 패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백신, AM 모듈하고 그 다음에 무결성 모니터링 세 가지 기능을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제 설치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딥시큐리티를 제어할 수 있는 딥시큐리티 매니저 화면입니다. 거기서 각각의 이제 도커가 설치된 버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스마트 폴더라 그래서 도커호스트라든가 또는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또는 하이퍼 버전 이런 것들을 그룹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룹별로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딥시큐리티의 가장 큰 장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데이터 센터까지도 다 한 콘솔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큐리티를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딥시큐리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도커 저희가 이 도커 버전까지 인식을 하게 되고요. 컨테이너까지 인식을 하게 돼서 각각의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발생되는 이제 침입이 들어오는 이제 발생되는 것보다는 침입 시도할 수 있는 IPS 기능이라든가 또는 지금 여기 이제 에이카 화면을 통해서 AM 컨테이너 쪽에 이제 감염이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실시간 이제 그 로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컨테이너 아이디라든가 컨테이너 이름,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이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발견된 정보들을 로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파트 스트럭트라고 하는 저희 취약점 나왔던 거 있죠. 백스를 조정했던 것이 올해도 이제 2018-11776이라고 하는 그런 그 취약점으로 이제 아파트 스트럭트가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형태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려서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아파트 트럭이 이제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 보통 이제 어태커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하게 되고 도커나 그 컨테이너 형태의 컨테이너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아이솔레이션 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스캔을 통해서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취약점을 가지고 응축 실행해서 취약점 가지고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막는 방법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코인 업로드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아파트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 취약점을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아파트 스트럭처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코인 마이너를 업로드하는 형태의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로 이 컨테이너가 배포되기 전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취약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패치하고 다시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내보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런 취약점 점검을 하지 못하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딥시큐리티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딥시큐리티를 설치하게 되면 딥시큐리티 자체가 이렇게 도커 엔진을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IPS, 지금 보게 되면 IPS 룰을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미지의 취약점을 스캔하지 않고 배포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혀 서버의 리부팅이라든가 서버의 어떤 서비스 단절 없이 딥시큐리티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딥시큐리티가 도커 버전을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바로 IPS 기능하고 악성 코드 기능, 악성 안티머리어 기능, 그리고 인터그리티 모니터링 기능,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서 바로
그런 취약점들, 그러니까 아파트 스톡들을 이용해서 코인 마이너를 올린다든가 이런 취약점들을 바로 IPS 룰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벌써 이렇게 딥시큐리티에는 그 막을 수 있는 형태의 룰들이 버추얼 패치 형태로 들어와 있어서 기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서버라고 해도 거기에도 이제 딥시큐리티의 IPS를 가지고 막는 형태로 그러니까 배치한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버추얼 패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세 정보, 이벤트에 대한 상세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커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그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는 방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서비스하는 서버들,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서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커 컨테이너를 보호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딥시큐리티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도커를 인식하고 컨테이너를 인식해서 거기서 IPS를 통해서 알려진 취약점들을 막을 수 있게 되고요. 또는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취약점들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안티모레 기능이라든가 컨테이너 파일에 대한 무결성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레퍼런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국내 레퍼런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IDC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7년 연속 글로벌 서버 보안의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AWS나 구글 또는 애저를 사용하시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어드 리스폰서블 모델 때문에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보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딥시큐리티가 7년 전에 저희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요. 국내의 많은 포털 회사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소셜 커머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공 쪽도 이제 금융 쪽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 열리고 있어서 그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체크는 사실은 저희가 출시한 지가 이제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많은 그 고객사에서도 쿠버네티스 사용해서 그 도커 컨테이너 환경의 오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해 가려고 얘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